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교과목은 컴퓨터 포렌식이라는 교과목으로서 최근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에 따른 그 컴퓨터 범죄 또는 사이버 범죄에서 이런 디지털 증거 수집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대한 기술, 그리고 분석, 조사 기술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로서 컴퓨터 포렌식이라는 아주 특화된 교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만의 수업 특성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만의 수업 일지를 작성하라.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서 작년과 올해 수업 내용의 그 개선된 부분, 차이 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일지로 남김으로써 좀 더 수업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자 지금 몇 년째 계속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지들이 제법 모임으로 인해서 저는 수업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향후 학생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좀 더 효과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혼만의 수업 특성화 전략 팁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수업을 접목시켜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해도를 돕고 그 다음에 응용력을 개선하고 있지만 저는 특히 그 정보보호의 특성에 맞추어서 최근에 일어나는 각종 뉴스, 기사 등을 사례로 해서 전반적인 그 어떤 사건의 구성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 수업 내용 수업에서 다룬 내용과 접목시켜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사례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 실무 능력이나 학생들의 이해도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에 일반인들도 이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면 뭐 심지어는 국정원 사건이나 그다음 NLL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디지털 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최근에 어떤 비리, 연예계, 공안 사건 관계되는 어떤 뉴스들이 보면 디지털 포렌식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령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일반한테 많이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이분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과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 소송 당사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모두 지금 다 받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좀 존중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피의자 쪽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피의자가 증인으로 삼았던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로 나온 USB를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나온 USB가 있었는데 이게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그 사람 거라고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그 사람 컴퓨터를 이제 포렌식 기법에 의해서 증거를 전부 수집한 상황에서 꽂았던 USB 흔적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컴퓨터에서 나왔고 그 사람 USB를 사용했던 흔적이 나왔고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용했다는 흔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뒤밀고 이건 네 USB 아니냐, 당신 USB 아니냐, 당신이 사용했던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는 USB가 조작됐느니 말았느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혼만의 수업 특성화 전략
세 번째 팁 3가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심의 과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학기에 컴퓨터 포렌식 같은 교과목들은 기존 기사나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그리고 각종 그 언론 사건들의 내막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서 수사 절차가 적합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들은 어떠했는지, 이것들을 수업 중에 배운 지식과 이론을 접목시켜서 학생들 스스로가 방법을 찾도록 해서 올바른 컴퓨터 포렌식이 이루어졌는지를 참조하는 그런 형태로 과제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물을 해결한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알고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시나리오 중심으로 사례와 접목시켜서 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형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2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2주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제목은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보는 사건 분석. 사건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을 딱 지어놨습니다. 일단 2주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목차는 사건의 개요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포렌식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원본이 안전하게 보존됐는지, 증거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자, 지금 보면 아직도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뉴스 기사 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그 대선 시점부터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부터 해서 수산 절차, 내용, 그 다음에 공판한 것 전부 내용 다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다 찾아보시면 엄청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반을 조사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경찰 조사한 부분, 수사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포렌식 관점에서 어떻게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경찰 수사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워낙 여론이 들끓으니까 추가적인 조사가 들어갔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검찰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또 수사에 대한 어떤 비디오가 나오면서 하여튼 이상하게 꼬였고, 근데 국정원 쪽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또 뭐 그만두고 하여튼 꼬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전체 한번 보고요. 경찰 수사 관점에서 한번 보십니다. 전체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수사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한 뉴스 기사나 어떤 그 책자가 있었다 하면 참고 문헌, 사이트를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표지 제외하고 한 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문 빼면 거의 앞에 정리하고 요 한두 페이지씩 적으면 거의 한 5페이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정보 대선 개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말을 좀 알아보시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경찰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의미에서 부득이 이런 어려운 레포트를 냅니다. 2주 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표정들이 왜 이래? 예. 제가 이 디지털 포렌식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정보보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 그러한 것들이 흥미를 느끼게 돼서 이 수업을 듣게 됐고요. 저희 수업은 이론하고 실습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이제 실제 사례와 관련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응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업하고는 이제 레포트를 내주실 때, 다른 수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용에서 이제 레포트를 내주시는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운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응용해서 실제 사례하고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풀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레포트를 내주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레포트를 쓰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레포트를 쓰고 나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 포렌식 수업이 처음 생겨서 이게 어떤 수업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중요한가 보구나 싶어서 이 수업을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어요. 점점 더 범죄가 물리적인 범죄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포렌식이라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쪽으로 정말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런 진로로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이게 어떤 과목인지도 모르고 저게 보안의 일종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할 텐데 이게 진짜 보안의 꽃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제 뉴스나 신문을 봐도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